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이 이제 날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내가 산 주식은 오르지 않고 다른 종목들만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는, 그래서 약간 조금 오히려 실적주 장세 혹은 테마주 장세에서 내 주식만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일단 실적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롱텀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금 이제 바짝 수익을 조금 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철강주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일단은 차트를 좀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은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만 17.55% 정도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포스코 강판부터 시작해서 문배철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철강주들이 좀 많이 오늘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곡물주 관련된 그런 주식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팜스토리라든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지바이오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이런 나름대로의 상품의 가치에 의해서 변동하는 주식들도 있고,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요즘에 또 이제 약간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어닝 쇼크라든가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실적주들. 자, 근데 실적주나 아니면 테마주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변동되는 그런 약간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갈 종목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승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는 상승 상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상승 상태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일봉의 5일선, 그 다음에 11선, 21선, 61선, 121선 그 5개의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거래 대금, 그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나서, 자, 그리고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죠? 주가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돌파가 나오는 그런 주식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횡보하다가 돌파하는 주식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길게 오래 가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H&M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잖아요. 예전에 현대상선이었지만 지금 이름이 바뀐 HMM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도 말 그대로 실적이 굉장히 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LNF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런 제2의 H&M이나 제2의 LNF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좀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1년, 2년 이렇게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 한 달에서 몇 달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찾는지, 자, 그것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 철강이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시는 종목인데, 현재 59,50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59,50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평선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다 5개의 이평선이 정배열인 그런 상태이죠. 자, 정배열인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정배열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줘야 된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은 보통 100억 이상 터지면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이제 이목이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제가 보기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한 500억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 대금은 500억 이상으로 세팅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근데 500억이 무조건 터진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급등이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물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죠.
있겠는데, 자, 그런 종목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테마성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거나, 그죠? 아니면 갑자기 뭐 수급 없이 개인들만 사가지고 뭐 쌍끌이 개인 매수가 들어와서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든지. 근데 그런 종목들은 펌핑만 주고 갑자기 주가가 폭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 종목을 말 그대로 정기 예금처럼, 그러니까 펀드처럼 우리가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매매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되겠죠.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적만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인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그다음에 추가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이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포스코 간판이라는 종목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나름대로의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업 분석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이죠. 재무제표를 보실 텐데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름대로 적자가 없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흑자, 그죠? 다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적자만 아니면 됩니다. 회사가 적자만 아니면 나름대로 올라갈 만한 그런 충분한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요거 나름대로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최초에 거래대금이 터진 그 날짜를 처음에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월 23일에 거래대금이 1,850억 정도, 1,850억 정도 상승 물량이 갑자기 한번 땅 하고 터졌죠. 자, 터지고 나서 이평선의 상태를 보시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5일선, 11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5개의 이평선 모두 다 정배열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정배열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자, 정배열이 나오고 나서 과거에 매물대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주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과거에 1년 내 매물대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1년 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물론 바로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긴 납니다. 그래서 고점까지 한 30% 정도 수익이 나긴 났어요. 왜냐면 고점에 걸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로 거래대금이 터지고 과거에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매물대가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실적까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매수를 여기서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 비중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을 들어가시는 건데요. 자, 이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얼마 정도가 지금 이제 보합을 했었냐면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는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자, 주가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라는 법은 없죠. 물론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뭐 200%, 300% 가는 종목들도 간혹 가다 나올 수는 있겠죠. 뭐 대선주라든가 정책주라든가 조금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종목들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 그러니까 고수익이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안정적으로 그걸 계속 담가낼 수가 있느냐. 그죠? 내가 어느 정도 평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2의 H&M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외인들의 수급도 받쳐준 상태에서 나름대로 추세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1차 파동,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조정 파동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창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부분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말라있죠. 보시면 자, 거래대금이 처음에 1,800억,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3,200억이니까 거의 도합 한 5천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상승으로. 자, 근데 그 이후에 뭐 하락으로 뭐 한 1,400억 정도 터지고 나서 계속 잠잠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매수를 먼저 해놓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래 대금의 알람을 여러분들이 좀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거래 대금이 뭐 500억 이상 갑자기 터진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따로 조건 검색을 통해서라도 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봤던 게 4월 22일 날 갑자기 거래 대금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때 500억 이상 한번 터져줬습니다. 자, 터져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3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월 23일부터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거의 도합 한 60% 정도의 상승률, 거의 한 68%니까 70%라고 제가 한번 치죠. 그러니까 70%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고, 그죠? 자, 매일매일 상한가는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종목이 상한가를 맞게 될 확률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실은. 그죠? 굉장히 좀 적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힘든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각의 어떤 분들은 상한가 한 3번 맞으면, 그죠? 뭐 수익률이 100%가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급등주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만 찾아다니시다가, 그죠? 뭐 조금 쓸쓸하게 시장을 퇴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또 실적주 장세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던 주식이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이 주식이 정말 올라갈 만한 주식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오래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홀딩을 하시는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거는 뭐냐? 과거에 거래 대금이 터져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나름대로 관심이 좀 있다,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저희가 일봉만 여러분들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봉으로 어느 정도의 빅픽처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봉으로 여러분들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분봉은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자,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2월 22일이니까 이렇게 솟아올랐던 그런 구간이었죠. 그런 구간이었고, 자, 그 다음에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한번 추세가 꺾인 이후에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듭니다. 정배열을 언제쯤 만들려면은, 자, 이쯤 한번 만들어요. 정배열을 언제쯤 만드냐? 바로 여기서 한번 더 만듭니다. 이 자리 있죠. 여기서 한번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배열 한 번 더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 자리, 여기서 정배열을 한 번 더 만듭니다. 자, 근데 저희가 무조건 일봉상 상승이라고 해서 정배열이 30분 봉이라든가 60분 봉이라든가 정배열이 나왔다고 여러분들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배열이 나왔다고 무조건 매수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배열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올라갑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은 바로 500억 이상 거래 대금. 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배열이 한 3번 정도 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랑 차이점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는 거래 대금이 충분히 터져주지가 않은 상태로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5% 아니면 뭐 10% 올라가다가 빠져버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최소 30% 이상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진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된 건 30만 주, 여기는 뭐 13만 주밖에 안 터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0만 주, 뭐 165만 주 해가지고 거래량이 이제 많이 터져줬죠. 자, 이런 구간을 저희가 좀 슬기롭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스코항판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300억 이상 터진 자리가 바로 이쯤. 자, 요때 34,000원대. 34,000원대에서 만약에 처음에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때 그때 여기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든가 아니면 조금 더 물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57%의 수익. 얼마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 대금과 실적이 받쳐주면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손실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여러분들 주식이 무조건 매매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 뿐이죠.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5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일봉상 정배열이 유지가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고르고 골라서 분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분할. 포트폴리오를 분할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매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주식에 이제 좀 써먹히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줬다. 그 다음에 일봉상 정배하는 상태 유지하면서 거래 대금이 최소 500억 이상 터져주고 그 다음에 계속 나름대로 기간 조절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간 외국인 동일 순매 매수니까 기간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그러니까 수급주 지금 종목으로 지금 차트 돌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팜스토리라는 종목 오늘 1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올라갔냐면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올라갔는데 자, 이것도 한번 상승의 분석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토리.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실적이 나쁘면 웬만하면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분기별 적자 이런 게 아니라 최소 1년에서 3년 이하의 적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자금이 모자라서 유보율이 낮거나 해서 10이라든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없는 주식을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아니면은 배당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주가를 떨어뜨린다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위험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나름대로의 재무제표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요거 일단 기업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것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팜스토리라는 종목 일단 재무제표를 먼저 볼 건데 일단은 2017년 12월 매출액은 계속 8,700억, 9,600억, 8,700억, 그죠?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 같은 경우에도 974억 정도, 그 다음에 998억. 적자가 하나도 없죠. 적자가 하나도 없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0억, 192억, 104억, 그 다음에 최근에 잠깐 늘었다가 220억 정도 늘었죠. 그래서 104억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2%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팜스토리라는 회사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재무 건전성은 좋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대주주가 팔아가지고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든가 그런 나름대로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만 여러분들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가 좋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받았던, 그죠? 과거에 받았던 주식이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무조건 터져줘야 됩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는 500억 이상 터져줘야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팜스토리가 과거에 이렇게 박스 꺼낼 때, 그죠?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못 받았었어요. 그죠? 자, 얼마나 박스를 좀 쳤냐면 거의 2020년 6월 달부터 2020년 12월까지 거의 6개월간 계속 횡보 장세를 걸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에는. 자,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해도 종목이 2,000개가 넘기 때문에 한 종목에만, 그죠?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때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 계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손실을 보이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좀 계실 거지만 자, 이런 종목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 안정성 있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일단 배당락 이후에 지금 1월 15일 날 그때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져줬냐면 1,37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져줬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봉상의 추세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5일선, 그 다음에 11선, 21선, 61선, 121선 자, 다섯 가지의 이평선이 모두 다 정배열의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나서요.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을 좀 다시 비교를 해보면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은 아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 포스코 강판 이 종목입니다.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일봉상의 상승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봉상 상승 흐름이 끽해봤자 1%밖에 안 됐습니다. 몸통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아까 팜스토리처럼
자, 팜스토리처럼.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최소 한 5%에서 10% 정도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 있죠. 지금 보시면 몸통만 봤을 때 1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여기서 바로 따라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두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500억 이상 터져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일봉상 약간 반락을 하게 됩니다. 일봉상 이렇게 하락을 하게 돼요. 자, 하락을 했을 때 5일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자, 모든 이평선이 다 정배열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여기 노란 색깔 선 있죠. 이 노란 색깔 선을 21선이라고 합니다. 자, 21선은 웬만한 실적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받쳐준 상태에서 21선에 조정을 주면 웬만하면 올라간다 이런 속설입니다. 자, 속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실적이 받쳐준 상태에서 거래대금 터져주고 그 다음에 21선 근처까지, 그러니까 일봉이 21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좀 봐볼게요. 자, 이때가 이때입니다. 가격이 대략 한 1,150원 정도. 자, 1,150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자, 그 이후에 첫 번째 이평선, 그 다음에 눌림목, 두 번째 눌림목은 이때입니다. 1,346원 정도가 바로 이제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자, 거래량이 빠져주면서 21선을 안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매매를 첫 번째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종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충분한 기간 조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없었으면 자, 상승분이 비교적 약해서 나름대로의 고점까지의 매물대가 없거나 근데 현재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고점까지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여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과거에 2020년 6월 달에 올렸던 이 매물이 있어요. 이 매물을 바로 소화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소화하려면 이 종목이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거나 아니면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계속 어떤 증권방송을 틀던 이 팜스토리에 대한 그 나름대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폭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뭐 주가가 뭐 정고점을 뚫든가 아니면 뭐 이 종목이 뭐 특정한 테마주에 엮여 있다든가 그러면 정고점을 뚫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물론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겠죠. 근데 요거는 나름대로의 그 실적주 바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상품 가격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회사의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고점의 매물을 먼저 소화를 반드시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 21선 부근에 자, 매물 소화를 시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충분한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나와버리면 주가는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빠진 상태에서 즉 상승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준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말라줘야 됩니다. 마른 상태에서 21선 안착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분할로 매수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2월 달부터 2월 19일까지 거의 한 2주에 3 정도는 분할 매수의 시점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여러분들 매매를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매도하시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터질 때 매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터져줄 때 매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분할로 좀 터시고 다시 한번 21선이라든가 11선에 어느 정도 정배열 안착이 됐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거래 대금이 터져줬을 때 매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터졌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4일 연속으로 음봉을 다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괜히 샀다 하면서 다 팔아 째낄 거예요. 자, 파셨다가 다시 올라가죠. 자,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터져주고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거래 대금도 그죠? 전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적은 상태.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일봉상의 정배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5일선과 11선, 21선 정배열 부근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반등 시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렸다가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매수 들어갈 때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데나 매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현저히 작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 160억, 그 다음에 거래 대금 110억 정도. 자, 전에는 거래 대금이 1,600억이니까 10분의 1도 안 된 수준이잖아요. 안 됐을 때, 즉 음봉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괜찮다는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나름대로 거래 대금이 없을 때 그때 매수 들어가셨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오죠. 자,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또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추가적인 뭘 들어간다? 추가적인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요때입니다. 요때 추가적인 매수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만큼의 시세를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고점까지 한 22% 정도.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눌림. 자, 요때 눌림목 매수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렀을 때 한번 더 들어가서 만약에 지금 고점까지 홀딩을 했다고 한다면 대략 얼마 정도 올라가려면 한 7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올라갔냐?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주가 이렇게 뻥튀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50%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다 털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고점에서 들어가셨다가 손실 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팜스토리가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나름대로의 큰 조정을 한번 줬습니다. 조정을 주다가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털었죠. 터지고 요때 털었습니다. 요때. 이때가 언제냐면 4월 13일 정도. 자, 근데 이때도 조금 나름대로의 꼬리를 달고 떨어져 줬죠. 이게 꼬리를 단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가는 거예요. 항상. 자,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간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매물대를 소화하기 전에 급등하니까 삽니다. 그러다가 물리고 또 다른 종목 찾다가 급등하니까 사요. 또 물리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 주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식은 상승과 하락, 그 다음에 조정이 반복이 되면서 그런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급등한다고 해서 바로 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 회사가 다만 뭐가 받쳐줘야 되느냐? 실적, 탄탄한 실적이 받쳐주는 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지만 일봉상 정배하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터진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조금 관망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떨어졌으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신다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단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싶으시다면 실적주,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일봉상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이평선인 어느 정도의 이격이 조금 약간 수그러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21선 안착했을 때 거래 대금이 약했을 때 그때 추가적인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손절 라인은 어디다 잡고 전 저점에 잡고 손절 라인을 잡는다. 자, 그러면 손절 라인이 여기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대략 한 5% 내외입니다. 근데 고점까지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다? 3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이죠. 자, 손익비가 여러분들 2배 이상만 나와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팜스토리라는 종목 이렇게 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일단은 첫 번째 뭐가 만족이 돼야 된다? 나름대로의 실적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실적이 만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준 다음에 바로 매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거래 대금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올라탔을 때 그때 사시는 겁니다. 자, 날아가면 네 거, 그죠? 잡히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날아가는 주식을 무조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날아가면은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나왔다. 즉, 전 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권이 나왔다고 한다면 필이 떨어지고 갑니다. 자, 떨어질 때 여러분들 주식을 사셔야 돼요. 자,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사는 것은 여러분들 하수가 올라갈 때 삽니다. 근데 떨어질 때 사는 게 고수입니다. 자, 떨어질 때 사는 게 고수예요. 정말로. 자, 그래서 요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H&M 한번 볼게요. H&M. 자, H&M 좀 볼 건데 H&M이 실적주잖아요. 실적주. 자, 이것도 지금 일봉상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예전에 수익을 말하다 방송할 때 그때 제가 언제 말씀드렸었냐면은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2월. 자, 2월 달에 2월 10일 날 그때 전고점 돌파가 나와서 H&M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면 거의 100%, 2배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2배 이상의 수익.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순하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죠. H&M이라는 종목.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져준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자, 첫 번째 500억 이상 터진 종목.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몰 캡은 아니기 때문에 500억 이상은 웬만하면 다 터져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일봉상의 추세가 어느 정도 터져주냐 이거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상의 추세가 처음에 10월 26일, 일단 그 전에 일봉상이 처음에 정배열됐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2020년, 자, 이때가 2020년 5월 15일입니다. 이때가 3,795원이죠. 현재 주가 얼마예요? 현재 주가 36,800원이니까 얼마 올라갔다? 1년 만에 10배 올라갔습니다. 1년 만에 10배. 자, 이런 대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나름대로의 엄청난 소위 말하는 대박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일봉상 정배열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일봉상 정배열. 그리고 웬만하면 주봉상 정배열도 괜찮아요. 주봉상 정배열. 자, 근데 이 HMM이라는 종목은 일단 주봉상 싹 다 정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약간 타임프레임을 조금 크게 봐서 주봉상으로도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정배열이 되고 나서요, 바로 올리진 않아요. 바로 올리진 않고 과거의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는 그런 작업을 거칩니다. 자, 지금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 과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묻어있던 고점. 자, 이때가 2018년 5월 28일인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패닉셀 때문에 한번 웬만한 물량을 다 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보는 건 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금방 뚫어버렸죠. 매물대가 강하면 금방 뚫지 못합니다. 근데 매물대가 약했기 때문에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냥 바로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봉상 정배열인 상태에서 언제 들어가라? 언제? 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때.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 거래량만 보고 제가 뭐 좀 판단을 해볼게요. 자, 주봉인데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할 때? 거래량이 뭐 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줄어들었을 때. 이럴 때만 여러분들 사시는 거예요. 거래량이 언제? 줄어들었을 때. 자, 거래량이 급등이 나왔던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먼저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재무 상태가 좋다고 한다면 이거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은 무조건 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근데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재무제표에서 나오겠죠. 재무제표. 자, HMM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줬냐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이 거의 10배 이상 가까이 늘어났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수익을 말하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PPT를 제가 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근데 아마 지금 그때 사셨으면 돈을 많이 좀 버셨을 거예요. 자, 일단 재무제표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매출액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조, 그 다음에 5조 2천억, 5조 5,5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5,500억이죠. 자, 5,500억, 그 다음에 5,2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16.3% 정도 증가했어요. 자, 매출 원가. 근데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연 대비는 굉장히 좀 많이 흑자를 봤죠. 자, 과거에 적자를 보였다가 흑자를 보이는 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상승 탄력이 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던 종목들은 그냥 나름대로 회사에 돈도 많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회사가 굉장히 좀 마이너스 상태였다가 어떤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갑자기 회사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전환이 됐다. 그런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 그 종목은 웬만하면 굉장히 좀 크게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이익이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자, 거의 몇 배 이상 올라갔냐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죠? 거의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거의 100배 이상 올라갔다 보시면 그냥 흑자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요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정말 좀 탄탄한 회사구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면 돼요.
회사는 지금 현재 적자가 아니고 나름대로 올라갈 만한 그런 주식이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 정배열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 때 사시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럴 때 눌림목 매수, 이럴 때 눌림목, 이럴 때 눌림목, 이럴 때 눌림목, 눌림목. 처음부터 1,000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다 몰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투자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을 다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1,000만 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분할 매수. 그래서 나름대로 리스크를 좀 헤징하는 그런 굉장히 좀 괜찮은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근데 2월 17일 이후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대략 얼마나 올라갔냐면 이것도 거의 113%. 자, 만약에 저점부터 본다고 한다면 거의 10배 이상 올라갔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2의 H&M은 어떻게 찾냐? 일단 재무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재무 상태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좋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만 보지 않으면 됩니다. 적자만 보지 않으면 되고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관심이 이끌어졌는지 그 정도.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사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철칙 그런 것들만 있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손실 볼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H&M 같은 경우도 좀 봤고요. 좀 봤고 그 다음에 또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 오늘 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문배철강. 자, 문배철강. 이것도 철강주입니다. 철강주인데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일단 기업 분석을 먼저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기업 분석. 문배철강. 자,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흑자. 물론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흑자예요. 적자는 아닙니다. 자, 적자 아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흑자. 물론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뭐 재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100%가 넘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부채 비율도 100%가 안 되죠.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어느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부채도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부채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시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리스크가 없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 비율도 나름대로 괜찮고 현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사실. 자, 재무가 받쳐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근데 재무가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관심을 받는다? 그러면 테마 주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경기 민감 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작전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길고 오래 끌고 갈 만한 종목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자,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인데 문배철강. 자, 보겠습니다. 문배철강. 일단 오늘 5,870원 정도 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고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상 뭐가 성립이 돼야 된다? 일봉상 정배열. 그죠? 일봉상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그게 먼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 털어줘야 된다? 500억. 500억. 거래대금 터져주고요. 상승으로. 그 다음에 바로 매수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름대로 뭐가 필요해요?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급등이 나왔을 때 전고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여기에 딱 걸리죠. 이 자리. 그래서 여기를 뚫었다고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일정 부분 매물 소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닿다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물려있다가 조금 먹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라인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는 다가온다고 한다면 일단 매물 소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배철강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뭐 할 때 사지 말아라? 거래량이 늘 때 사지 말아라. 자,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인 상태에서 웬만하면 음봉인 상태에서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려면은 음봉인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진 건 당연히 사시면 안 되고요. 쭉 빠졌다가 21선 부근에 음봉 나왔고 거래량 없었죠. 그러면 자 대략 한 요 자리가 1차 분할 매수 자리가 됩니다. 1차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튀어줬죠.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갔냐면
대략 한 3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31%. 자, 이 정도면 양호한 상황이에요. 양호한 상황. 31%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일정 부분 또 반락이 나와요. 자, 이게 만약에 일회성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날아갔다가 폭락이 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한번 더 줍니다. 자, 여기 이 자리라든가 아니면 이 자리라든가 이 자리라든가,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줘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사라고. 자, 요때 마찬가지 3,500원대 한번 사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한번 사라 그랬죠. 3,200원대.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대략 한 3,100원대. 그러니까 요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3,0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충분히 여러분들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요때 충분히 매집해도 늦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왜 올라가지 못하냐면 이렇게 매물대를 쌓아놓습니다. 매물대 쌓아놔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올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매물대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매물대를 강하게 소화하면서 올라갈수록 종목은 초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언제 샀기 때문에, 저점에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봉상 정배열이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실적이 나쁘면 여러분들 갑자기 주가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0%, 10% 먹으려다가 뭐 100%, 200% 물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실적에 받쳐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일봉상의 정배열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이 매물대 저점에서 계속 사시는 겁니다. 거래량이 언제? 없을 때. 그 다음에 주가가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갔다? 77% 정도 상승이 나왔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40%. 근데 30% 정도의 수익률이 조금 덜 여러분들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자, 단타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인 분들, 아니면 나름대로 내가 평상시에 MTS라든가 HTS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근데 주식은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사실 거면, 자, 마음을 비우시고 급등주나 뭐 그런 종목 쫓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실적도 좋고 거래량도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몇 개 종목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종목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도 있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이 종목. 자, 이것도 지금 일봉상에 지금 정배열로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여기서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또 급락 나오고.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5일선, 그 다음에 뭐 11선, 뭐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완벽한 정배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자리는 좀 패스를 하고요. 완벽한 정배열이 나왔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요 시점입니다. 완벽한 정배열. 이때가 2020년 12월 21일 날. 자, 요때 한번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터져줬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보기 전에 일단 이게 정말 실적이 좋나 먼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일봉상의 정배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실적이 좋아야 된다. 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다 플러스입니다.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도 다 플러스, 영업이익도 다 플러스, 그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있고요. 뭐 유동부채 같은 게 충분히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볼 거는 재무 비율. 유동 비율이 107% 정도 돼요. 유보율이 1000% 정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다 플러스. 이런 거 보게 되면 일단은 회사가 나쁘진 않은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나름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상 정배열 상태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사지 말라 그랬죠. 바로 사지 말고 언제 사나?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사셔야 된다.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자,
이때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21선 지지를 받았을 때 이때 한번 사셔야 돼요. 이때. 자, 근데 이때 사시고 나서 한 5% 정도 올라갔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21선을 이탈하거나 그죠? 그런 자리가 나오거나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61선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배열이 됐던 자리는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 자, 근데 이때는 이미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 대금을 보고 일봉상 정배하는 상태에서 거래 대금 터져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건데 여기서는 그럴 만한 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패스를 하고, 왜냐면 일봉상의 정배열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건데, 자,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꾸준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TK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TK케미칼. 이것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상 거의 완전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왜 올라갔는지 일단 기업 분석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K케미칼. TK케미칼. 일단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일단은 2020년 12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년 대비 동기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흑자. 근데 영업이익이 약간 마이너스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도 약간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을까, 여러분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을까? 바로 이슈, 그죠? 어떤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마에서 올라갔다. TK케미칼은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스판덱스를 만드는 회사가 뭐 어떤 회사랑 외무의 관계를 체결했다든지 뭐 그런 나름대로의 호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TK케미칼. 자, 그럼 이 종목도 한번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도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의 차트 분석만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 대금 얼마죠? 500억. 거래대금 500억 이상 먼저 터져줘야 돼요. 자, 터져주고 그 다음에 전고점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다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다 시켜야 돼요. 전고점 매물 충분히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 매물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봉상에 뭐가 줄어들었을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거래대금 줄어들고 나서 이때 21선 안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대략 한 2,195원 정도, 이때 1차 매수 자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21선까지 손절라인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 줄고 이평선 부분에서의 매수, 여기도 이평선 부분에서 매수, 거래량 줄어들었을 때 이평선 부분에서의 매수. 자, 지금 보시려면은 이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꾸준히 터져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게 왜 올라가지 못하냐면 여기서 충분한 뭐가 있었다? 충분한 세력들이 뭐가 있었다? 매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세력들. 자, 만약에 이게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올리는 그런 나름대로의 세력들. 자,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주가를 바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 끌어올리진 않아요. 자,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좋은 회사라고 하면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거의 얼마나 조금 박스를 쳤냐면 12월 18일부터 3월 달까지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긴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긴 박스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날아가는 겁니다.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까 지금 TK케미칼이었죠? 주가가 날아갑니다. 자, 요때 전고점 돌파했을 때가 본격적인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갔다? 74%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세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간들의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느냐, 그것은 거래 대금. 그다음에 일봉상의 정배 어린 상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가지 말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일정 부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금 조정을 줄 때 그때 사셔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름대로 그 회사가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지, 충분히 안정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돈 버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판단하고 그다음에 눌린 목대만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간단하게 매매를 어느 정도 좀 길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그런 매매 기법을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